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오늘 들어갔을 건 11-2번 미용사 일반 기출문제인데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에 링크 다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같이 푸는 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물의 적신 모발을 와인딩한 후 퍼머넌트 웨이브 일지를 도포하는 방법은? 뭐 여기까지 딱 봤으면 뭐 굳이 고민하지 않고 워터래핑 찾으셨으면 돼요. 다른 거는 알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스파이럴 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그 시험 보실 때, 실기하실 때 혼합형 나오는 게 스파이럴 랩. 그리고 크로큐럴 랩은 그 일반형 퍼머, 기본형 퍼머 하시는 게 크로큐럴 랩입니다. 네, 이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2번 한국 현대미용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거. 1번 경술국치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미용이 발달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주가 되지는 않았어요. 않았고요. 1933년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미용원을 열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미용원을 연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었죠? 누구죠? 세 번째, 해방 전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교육기관은 정화고등기술학교이다. 정화고등기술학교가 아니고 다나카 미용학원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오엽주씨가 화신백화점대 미용원을 열었다. 요건 맞는 내용. 3번, 퍼머 제1적 처리에 따른 프로세싱 중 언더 프로세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언더 프로세싱 뭐죠? 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시간을 적게 잡는 거예요. 적게. 틀린 거 사실이에요. 첫 번째, 언더 프로세싱은 프로세싱 타임 이상으로 제1액을 두 발에 방치한 것을 말한다. 타임 이상이 아니고요. 이하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언더 프로세싱. 지금 이상일 경우에는 오버 프로세싱을 뜻하는 말이네요. 정답은 1번. 4번, 헤어 컬러 기술 중 만족할 만한 색채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색채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색의 삼속성 중에 명도만을 갖고 있는 무채색에 해당하는 거. 명도만 갖고 있대요. 명도만 갖고 있는 거 뭐예요? 일단 무채색 뭐 있어요? 백색, 흑색, 회색. 근데 명도만 갖고 있대. 그건 백색. 정답 4번. 5번, 아이롱의 열을 이용하여 웨이브를 형성하는 거. 아이롱 나왔으면 그냥 마쉘 찾으시면 돼요. 마쉘 웨이브. 열 이용한다니까 콜도 아닐 거고요. 핑거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슈데오는 유연하게 들어가는 거. 당연히 다 아닐 거고 정답 1번. 6번, 다음 중 산성 린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레몬 산성이죠. 비니거 산성이에요. 오일 아니지. 오일 아니지. 구연산 산성이고요. 정답 3번입니다. 7번, 다음 중 블런트 커트와 같은 의미인 거. 블런트 커트가 뭐예요? 블런트 커트. 일자입니다. 클럽 커트 같은 말이에요. 블런트 커트 또는 클럽 커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것도 고민하지 말고 바로 찍었으면 되는 거. 싱글렌 클래핑 트리밍은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싱글렌 같은 거는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머리를 커트하는 방법. 클래핑은요 정리하는 거. 트리밍도 이제 마무리 정리하시는 거. 이런 내용이죠. 8번, 브러쉬 세정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세정 후 털을 아래로 하여 양지에 말린다. 양지에 말리시는 게 아니에요. 양지에 말리시는 게 아니에요. 세정 후 털은 아래로 하여 응달에 말린다. 세정 후 털은 아래로 하여 응달에 말린다. 요거겠네요. 브러쉬를 세척하고 나셨을 경우에는 뒤집는 게 아니고요.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응달 해서 말리시는 겁니다. 정답 2번. 9번, 콜드 퍼머넌트 시 1액을 바르고 비닐캡을 씌우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체온으로 솔루션의 작용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맞죠? 두 번째, 제1액의 작용을 두 발 전체에 골고루 행해지게 하기 위하여. 맞죠? 세 번째, 휘발성 알칼리의 휘산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맞죠? 네 번째, 두 발을 구부러진 형태대로 정착하기 위하여. 이건 로트를 많은 이유겠죠? 비닐캡을 씌우는 이유랑은 조금 다른 이유겠죠? 정답 4번. 10번, 미용의 특수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자유롭게 소재를 선택한다. 자유롭게 소재를 선택할 수가 없죠. 왜? 헤어면 헤어, 뭐 메이크업 메이크업, 뭐 피부면 피부 정해져 있죠. 소재를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시간적 제한을 받는다. 맞고요. 손님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맞고요. 여러가지 조건에 제한을 받는다. 맞습니다. 11번, 연모제로서 헤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나라는? 이건 뭐 어디죠? 대부분 미용 제품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건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수업에 도 얘기하지만 몇 년 역사요? 3000년이 넘어요. 얘네들은 웬만한 건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답 2번. 12번, 빛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빛은 사용 후에 소독기에 계속 담가 보관한다. 빛은 보통 플라스틱이죠. 보통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소독기에 계속 담가 놓지는 않아요.
아니고요. 소독기에 빗을 꺼낸 후 물로 닦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물기는 닦아내고 사용하는 게 좋고요. 증기소독은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증기소독은 그 열이 높아요. 그래서 빛의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소독액은 석탄수, 클로로빈 변형 등이 좋다. 네, 정답 4번. 13번 유기합성 연모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유기합성 연모제 제품은 알칼리성의 1핵 맞죠? 산화제인 2핵으로 나뉘어진다. 맞습니다. 제 1핵은 산화염료가 암모니아수에 녹아있다. 맞죠? 암모니아수에 녹아있죠. 세 번째, 제 1핵의 용액은 산성을 띠고 있다. 산성이 아니고 1핵은 알칼리성이죠. 정답 3번. 네 번째, 제 2핵은 과산화수로서 멜라닌 색소의 파괴와 산화염료를 산화시켜 발생시킨다. 맞는 얘기. 14번, 비듬이 없고 두피가 정상적인 상태일 때 실시하는 거. 뭐죠? 스캘프 트리트먼트를 찾는 건데, 비듬이 없고 두피가 정상일 때, 그땐 그냥 플레인 스캘프 트리트먼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15번, 닦거나 스타일링하기 쉽도록 세 가닥 혹은 한 가닥으로 만들어지는 헤어피스는? 세 가닥 또는 한 가닥 나오자마자 못 찾아요. 스위치. 다른 거 찾을 필요도 없겠죠? 16번, 다음 중 옳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아이론 웨이브. 1830년 프랑스의 무슈 크로와트. 자, 아이론 웨이브 누가 있죠? 밑에 여기 있죠. 1875년 프랑스의 마샬 그레토가 했던 게 아이론 웨이브고요. 두 번째, 콜드 웨이브. 1936년 영국의 제비 스피커만. 요거는 맞는 거. 3번, 스파이럴 퍼머넌트 웨이브. 1925년 영국의 조셉 메이커. 스파이럴 퍼머넌트 웨이브 누가 했었죠? 1905년에 찰스 네이슬러가 했었죠. 뭐,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크로키러시 웨이브는 마샬 그레토가 아니고 조셉 메이커가 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정답 2번. 17번, 헤어스타일 또는 메이크업에서 개성미를 발휘하기 위한 첫 단계. 제일 처음 하면 뭐 해야 돼요? 소재 확인부터 하시는 겁니다. 소재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구상을 하고요. 제작을 하고요. 모정을 하는 단계가 필요로 하겠죠. 정답 3번. 18번, 두 장부의 가마로부터 방사상으로 나눕니다. 방사상이면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야. 방사상.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건데, 이거 뭐죠? 카오릭 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오릭 파트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 1번. 19번, 컬의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컬은 왜 하죠? 우리가 웨이브를 주고요. 볼륨을 주고요. 플러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컬의 목적입니다. 정답 2번. 20번, 코의 화장법으로 좋지 않은 방법은? 큰 코는 전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코 전체를 다른 부분보다 연한 색으로 펴바른다. 코 전체를 다른 부분보다 연한 색이 아니고요. 바르고 좀 더 진한 색으로 양쪽을 가려주는 게 좋겠죠. 정답 1번이겠네. 2번, 낮은 코는 코의 양측면을 세로로 진한 크림 파우더보다 다갈색의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콧등 옆에 색을 바른다. 그러면서 높아 보일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를 주는 내용이니까 맞는 거. 세 번째, 코끝이 둥근 경우 코끝의 양측에 진한 색을 바르고 코끝 옆에는 맞죠? 네 번째, 너무 높은 코는 코 전체에 진한 색을 펴바른 후 양측면에 엷은 색을 바른다. 네. 요즘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나요? 21번, 간흡증 디스토마 제1 중간 숙주는? 요거 요약집 보시면 이제 밑에 몇 페이지였죠? 나와 있긴 한데, 간흡증 1 중간 숙주 뭐죠? 쇠우렁이 또는 외우렁이라고도 하는 거고, 2숙주는요, 민물고기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 2숙주 정도는 전부 다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22번, 납 중독과 가장 거리가 먼 증상은? 빈혈 올 수 있어요. 납에 중독되시면. 신경마비 오고요. 뇌 중독 증상이 같이 따라옵니다. 근데 과다행동 장애는 뭐 ADHD를 써놓은 것 같긴 한데 요거랑은 별로 상관은 없어요. 정답 4번. 23번, 간헐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을 수림이 필요한 감염병은 뭐죠? 말라리아죠.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퍼뜨리죠? 모기가 또 퍼뜨리기도 하고 너무 쉽게 퍼지기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정답 1번. 24번, 수질오염의 지표로 사용하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나타내는 용어는? 이건 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지. 이것도 물론 뉴욕잡에 써있는 내용인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뭐죠? BOD예요. DO도 알아두셔야 돼요. 용존 산소량. 그죠? COD도 가끔 나와요. 이거 뭐냐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요 세 개의 용어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25번,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뭐죠? 영아 사망률로
통계를 봅니다. 자, 영아 사망률이 높으면 건강 수준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26번 지역사회에서 노인층 인구에 가장 적절한 보건교육 방법은 노인층 인구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신문을 보내나요? 안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집단 교육을 해야 되나? 오세요! 그럼 와요? 잘 안 와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개별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제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강연에 불러도 안 와요. 못 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정답 3번. 27번 예방접종에서 생균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생균제제 나오면 일단 3개 기억하셔야 돼요. 결핵, 폴리오, 홍역 요 3가지는 생균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핵 여기 있네요. 정답 3번. 물론 3가지도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구조. 28번 저온폭로에 의한 건강장애는 온도가 낮아졌대. 뭐 있죠? 동상, 무좀, 전시체온 상승 아니고 참호족, 동상, 전시체온 하강 여기겠네. 정답 2번. 29번 다음 중 식중독균에서 치명률이 가장 높은 거. 이거 치명률 가장 높은 거를 자주 물어봅니다. 뭐죠? 매번 수업 때마다 얘기하는 치명률 가장 높은 건 보툴리누스 균입니다. 정답 4번. 30번 다음 중 파리가 전파할 수 있는 소화기계 전염병. 파리가 전파를 하고 이것을 일단 의심을 해야지. 의심을 해야 돼요. 소화기계래. 소화기계만 찾았어도 장티푸스를 찾았을 거예요. 파리라고 했을 때도 장티푸스가 싹 보였으면 이것이 정답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답 3번. 31번 소독의 정의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모든 미생물 일체를 사멸하는 거 아니죠. 이건 멸균이죠. 두 번째 모든 미생물을 열과 약품으로 완전히 죽이거나 또는 제거하는 거. 이것은 살균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세 번째 병원성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죽이거나 또는 제거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거. 또 이거는 아니지. 이게 소독이에요. 이게 소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균을 적극적으로 죽이지 못하더라도 발육을 저지하고 목적하는 것을 변화하지 않고 보존하는 거. 이건 이제 뭐죠? 방부. 정답 3번. 32번 에이즈나 비형간염 등과 같은 질환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임용기구의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은 뭐죠? 에이즈나 비형간염 같은 경우는 혈액으로 전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해야 됩니까? 고압 증기 멸균법으로 소독을 하셔야 되세요. 저런 것들은 자외선이나 이런 활성제나 알코올 갖고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 증기 멸균법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33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독용 알코올의 적정 농도는 뭐죠? 70%. 이런 것만 맨날 나오면 진짜 좋은데 그죠? 34번 다음 중 임용사에 손을 소독하려 할 때 가장 알맞은 거. 뭐 쓰죠? 우리 손 소독할 때 뭐 써야 됩니까? 역성비누 쓰셔야 돼요. 역성비누가 가장 적당한 겁니다. 알코올 소독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성비누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35번 다음 중 음용소독에 사용되는 약품은 음용수 마시는 물 소독에 뭐 쓰죠? 석탄산 맞으면 죽어요. 다 못 쓰는 거. 액체 염소를 많이 씁니다. 염소 정답이고요. 승홍수도 안 먹어요. 알코올을 먹진 않죠. 마실 수 있는 거에 쓰시면 안 됩니다. 36번 소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재가 아닌 거. 온도 중요해요. 수분 중요하고요.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풍속? 바람이 얼만큼 부느냐에 따라는 별로 상관은 없는 거. 37번 소독법의 구비 조건에 부적합한 거. 첫 번째, 장시간에 걸쳐 소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야 한다. 아니죠. 소독을 할 거면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되니까 빨리 나타나야 됩니다. 1번 틀린 거. 소독 대상물에 손상을 입혀서 안 된다. 당연하지. 인체 및 가축에 해가 없어야 한다. 당연하지. 방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간단하지. 그래야 누구든 소독을 할 수 있잖아요. 38번 소독제의 살균력 측정 검사의 지표로 사용되는 거. 뭐죠? 살균력 측정 검사 지표 나왔으면 뭐 찾아야 돼요? 석탄산 나왔으니까 하나 보면 석탄산 몇 프로 시작했습니까? 3%까지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39번 화장실 하수도 쓰레기통 소독에 가장 적합한 거. 화장실까지는 고민했어야 돼. 하수도 나왔잖아?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뭐 뿌려요? 생석회 뿌립니다. 생석회. 아주 더러운 곳에 쓰는 것들이 생석회죠. 40번 상처 소독에 적당하지 않은 거. 과산화수소 우리가 보통 집에서 상처 났을 때 많이들 쓰죠. 요오드 딩크제는 수술실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도 쓰고 있어요. 승홍수는 안 써요. 왜? 피부에
매우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투적에 쓰지 않고요. 머큐로크롬은 처음 들어볼 수 있겠지만 빨간 약의 정식 이름이 머큐로크롬입니다. 이게 빨간 약이에요. 41번 생명력이 없는 상태의 무핵증으로서 무핵증 아니야? 손바닥과 발바닥에 주로 있는 층. 뭐죠? 손바닥과 발바닥에 요 말랑말랑하게 있는 거. 뭡니까? 투명층. 투명층이에요. 정답 3번. 42번 천연보습인자에 속하지 않은 것. 천연보습인자죠? 자연에서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미노산 맞고요. 암모니아 맞고요. 젖산염도 맞는데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화학적 보습인자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43번 즉시 색소 침착을 하는 광선으로서 인공선탄에 사용되는 것. 인공선탄에 사용되는 게 뭐죠? UVA. A죠. 자외선 A. 44번 갑상선의 기능과 관계가 있으면 모세혈관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 갑상선 나왔으면 솔직히 볼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요오드 찾으시면 돼요. 요오드. 정답 4번. 45번 피부의 생리작용 중 지각, 느끼는 거, 느끼는 작용을 하는 거. 뭐죠? 첫 번째, 피부 표면에 수증기가 발산한다. 아니죠. 두 번째, 피부에는 땀샘, 피지선, 모근의 피부 생리작용을 한다. 아니죠. 피부 전체에 퍼져있는 신경에 의해 촉각, 온각, 냉각, 톡각을 느낀다. 이게 지각작용이죠. 지각작용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답 3번. 46번 교원섬유, 콜라겐과 탄력섬유, 엘라스틴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곳 어딥니까? 진피. 47번 자외선 영향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홍반. 부정적 효과죠. 벌써 정답이야? 1번 정답. 비타민 D 형성, 긍정적인 거고. 살균 효과, 긍정적인 거. 강장 효과, 긍정적인 거고. 긍정적인 거잖아. 강장 효과 뭐예요? 자양강장제.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48번 피부에서 땀과 함께 분비되어 천연 자외선 흡수제는, 이런 거는 제가 아마 수업할 때 한 번도 설명을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우럭환산이에요. 우럭환산입니다. 지금 외워두면 좋겠죠. 네. 49번 광로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피부 두께가 두꺼워진다. 맞죠? 섬유화세포의 양이 감소한다. 맞고요. 콜라겐이 비성적적으로 늘어난다. 좋은 거 아니야? 콜라겐이 늘어나면 좋습니다. 이건 아니지. 점다당질이 증가한다. 맞는 얘기일 거고. 네. 50번 피지 분비와 가장 관계가 있는 호르몬은, 이런 문제만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피지 분비 나왔어요. 호르몬 뭐 있습니까? 안드로겐이죠? 안드로겐이에요. 안드로겐.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안드로겐. 51번 이용 및 미용업, 영업자의 지휘승계를 한 자가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이거 무조건 한 달 안에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한 달 안에 하셔야 되는 기간입니다. 52번 이용업 및 미용업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공중위생영업에 들어가죠? 공중위생영업에 들어갑니다. 53번 다음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이 미용 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이겠죠.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장애 요청했을 때에는 땡땡인의 기간을 정하여, 이거 뭐예요? 6개월이에요.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또는 영업자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54번 임용 영업소에 내 반드시 게시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요금표 및 준수사항만 게시하면 된다. 다 게시 아니요. 두 번째, 임용 신고증만 아니죠. 세 번째, 임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4번 요금표를 게시하면 된다. 라고 봤을 때, 이것이 정답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4번이죠. 4번이 아닙니다. 원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임용 신고증 면허증 원본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네, 면허증 원본 필요하겠죠. 정답 4번. 50번 다음 중 임용사의 면허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면허정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시, 군, 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56번 임용 영업소에서 일회용 면도날을 손님 2인에게 사용할 때, 왜 그런 더러운 짓을 하죠?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1차 위반했을 경우는 시작명령 안 하고요, 계산명령도 안 하고요, 경고를 처음에는 합니다. 57번 관련 법상 임용사의 위생교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첫 번째, 위생교육 대상자는 임용의 실제 영업자입니다. 네, 맞고요. 두 번째, 위생교육 대상자는 임용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임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 아니요, 영업자가 대상이에요. 세 번째, 위생교육은 시군구청장만 할 수 있다. 위생교육은 이제 보통 요즘에 위탁해서 많이 하죠. 위탁해서 많이 합니다. 시군구청장이 직접 하지는 않아요.
네 번째 위생교육 시간은 분기당 4시간으로 한다. 1년에 지금 3시간이에요. 현재 기준 1년에 3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옛날 문제를 자꾸 보시는 분들은 1년에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3시간이니까 꼭 3시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58번 다음 중 임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 전문대학의 임용학과를 졸업한 자는 가능해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임용에 관한 소정과정을 이수한 자는 되고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임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가능하고요. 외국의 유명 임용학원에서 2년 이상 기술을 습득한 자는 안 돼요. 아무리 유명한 곳에서 배우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하기 위해선 무언가 필요로 합니다. 정답 4번. 59번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 명칭을 바꾼 경우 1차 위반 행정처분. 상어로 바꿨대요. 상어로 바꿨으면 계산명령 바로 때립니다. 바꾸래요? 바꾸세요 라고 바로 나와요. 정답 2번. 60번 다음 중 과태료 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첫 번째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등의 업무를 기피한 자는 과태료 대상이고요. 영업소에 폐쇄명령을 받고 영업을 계속한 자는 이건 심각한 거예요. 폐쇄명령을 받고 영업을 계속하면 가서 입구 막아버립니다. 테이프 붙여요 바로. 아니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죠. 세 번째 임용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과태료 대상이고요. 세 번째 위생교육 대상자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입니다. 네, 정답 2번. 네, 여기까지네요. 이런 것도 다 풀어보시고 제가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린 것도 좋고 혼자 또 풀어보시고 자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무조건 다들 한 번에 합격하시고 또 방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